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중 3분의 1이 치아 후식이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업을 찾아 치과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도 격려하는 대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울산지부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환자가 개인 의료 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치과계 수건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덴티스와 라이카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업무 협약을 맺고 양 업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중 3분의 1이 치아 우식이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 통계관리부는 최근 일반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609만 9,352명으로 남성이 338만 5,347명, 여성이 271만 4,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시급한 치료 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주의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2만 9,255명이며 정상 B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7만 58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구강 건강이 양호한 정상 A 판정을 받은 인원은 22만 9,714명으로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업을 찾아 치과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6월 8일 취업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춘규, 황혜경 부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문해서 취업집행부 신임 회장단을 축하하고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취업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치과계 현안을 직접 살폈습니다. 특히 취업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과 의료인단체 자율 징계권 필요성,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 검사 항목 중 파노라마 촬영 포함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취업은 그동안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치과 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며 공중보건 연구와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보태준 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18년 만에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한 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장관님과 대화를 통해 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며 취업은 언제나 복지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들에게 구강건강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위한 대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취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중심으로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를 주제로 한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표창상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구강관리 주제 영상 상영과 다 함께 치아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서울마당 광장에서는 치역과 8개 치과의료단체가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관리체험, 교육자료 전시 등 다채로운 국민참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지부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울산지부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순방했습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김 시장은 국내 치과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울산 지역 치과계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협회장은 울산시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오는 2024년 예정된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예스덱스 등 각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세부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강경동 울산 지부장도 치역과 울산시가 함께 지부 현안과 행사에 관심을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특히 예스덱스는 치역과 공동 주관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가 개인 의료 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계 수건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8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과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치과 의사들이 모여 치과계 발전을 기원하는 축제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제44회 아시아 태평양 치과의사 연맹총회 및 치과학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APDC 2023은 지난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1회 APDC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APDF 회원국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취업에서는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 공중보건위원장이 참여해 국제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민정 부회장은 올해 APDC 2023은 지난 2019년 서울에서의 행사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한 축제의 분위기였다며 다시 한번 대면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봉천 국제이사는 행사 주체인 홍콩 취업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오프닝 행사 이후 초대된 홍콩 캐주얼 디너 자리에서의 소통을 통해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대구지부가 대구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인 디덱스 2023을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치과계 업체 50여 개가 150여 개 부스로 기자재 전시회에 대거 참여해 최신 제품과 정보를 고려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학술 대회장에서는 분야별 저명한 연자들의 최신 트렌드 강의와 함께
치과 의사 가족과 스텝을 위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세호 대회장은 치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지역 치과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대구 치과계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업체 동향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덴티스가 지난 6월 14일 글로벌 기업인 다나허의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덴티스 문정 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심기봉 덴티스 회장과 다나허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 신해청 회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매출 확대와 의료 환경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덴티스는 이번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와의 협업을 통해 전자현미경 M320의 판매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전자현미경 M320은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치과 전용으로 출시한 현미경으로 근관 치료에 사용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활용 범위와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근관 치료가 핸드파일과 모터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치료였다면 M320 전자현미경은 40배 확대로 신경관의 끝부분까지 직접 보면서 더욱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술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나허 그룹의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와의 업무 협약이 글로벌 기업과의 그런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덴티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치과용 체어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체어와 함께 우리 현미경이 치과교원 토탈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료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나허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해청입니다. 오늘 다나허 코리아의 계열사인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과 덴티스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다나허 코리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코프의 기술을 가지고 덴티스와 함께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가 오는 6월 24일 2023년도 제22차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종합학술대회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개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K코리아 오스템 미팅을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에서 개최합니다. 아시아 턱관절학회가 오는 6월 24일 제22기 연수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신미치과학회가 오는 6월 25일 2023 대한신미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할 전망입니다. 메가젠 임플란트가 오는 6월 27일 케이스 디스커션 깊게 심은 임플란트 그 후의 유지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 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